안녕하세요. 백수이창 이백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는 바로 대한민국 해병대입니다. 그래서 해병대는 싸우면은 반드시 이기는 군대이기 때문에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역 시대에는 젊음을 담보로 국가 최일선에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켰고, 해병대를 떠난 예비역 신분으로서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절대 의리로 뭉쳐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회 봉사활동과 공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조국 대한민국에서 해병대 전우회 전국총연합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최병국 총재님을 만나서 해병대 전우회 총연합회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총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항상 그 화면에서 활동하신 것만 보다가 직접 배우니까 상당히 젊어 보이십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총재님, 지금 우리 해병대는 그 해병 전우회가 있고, 네. 또 해병 전후 전국 총연합회가 있는데, 네. 그 두 단체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지금 해병대 전후 전국 총연맹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명칭이 낯설 겁니다. 그럼 우리 우선 해병대 전후 전국 총연맹이라고 하는 이 단체는 언제 왜 설립이 됐나, 요거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우리는 2015년도 12월 2일자로 대한민국 정부 행정자치부로부터 사단법인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1월 15일, 그러니까 2016년도 1월 15일 날 해병대 전후 전국 총연맹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해병대 전우회라고 하는 이 조직이 기히 대한민국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해병대 전후 전국 총연맹이라고 하는 이 조직은 뭐냐? 이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해병대 전우회라고 하는 이 조직은 하나의 친목과 그 다음에 사회봉사 이 활동에 주력하는 단체고, 그 상층부의 중앙회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병대 사령관을 역임한 분들이, 역대 사령관들이 쭉 총재를 해오고 있고, 우리 사단법인 해병대 전후 전국 총연맹이라고 하는 이 단체는 사병에서부터 대령까지만 제한한 이런 회원 구성 요건을 갖췄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친목과 사회봉사 공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이거보다 최우선으로 우리 설립 목적에 강조되고 있는 것이 국가 안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병대 전우회 같은 경우는 국가 안보에도 중립을 표방하기 때문에 국가가 어떠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과거에는 해병대들이 이 집회에 나와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나라를 걱정하는 이것을 국민 앞에 보여줬었는데, 해병대 전우회에서는 중립을 지켜야 된다.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 안보에는 중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인 거라면은 중립을 요청할 수 있지만, 국가가 위태롭고 안보가 시급한 상황에 무슨 중립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우리 해병대 전후 전국 총연맹을 구성하고 있는 현 임원진들은 하나같이 이것은 새로운 조직이 탄생해야 할 단계에 왔다, 이렇게 생각해서 만들어진 조직으로서 저희들은 2015년 16년도 1월 15일 이후 많은 활동을 국가 안보에 주력하고 있는 이러한 단체입니다. 이게 바로 설립의 목적입니다.
네. 예. 예, 총재님. 네. 2015년도에 우리 연합회가 창립했다면은 이 지방 그 하부 조직 같은 거, 네. 예를 들면 지혜라든가 네, 분야 조직도 네. 있습니까 지금? 네. 서울을 비롯해서 강원도, 그 다음에 충청남도, 대전, 대구, 울산, 전남, 경남, 지금 17개 시도가 대한민국에 행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0개, 현재 10개의 시 지부가 있습니다. 예. 예. 혹시 그 해외에는 지부가 있습니까? 예, 앞으로 지금 1년 남짓 창립 이후 1년 남짓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외에도 이 지부를 만들 건데, 지금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우리의 활동을 보고 우리도 지부를 만들고 싶습니다 한 요청이 몇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예. 예. 외국에는 지금 176개국에 약 800만 명의 우리 한인 동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는 자라나는 2세, 3세들도 있지만 기성 1세대 중에서는 해병대 출신이 상당히 많습니다. 약 네. 한 15만, 해외 해병대 숫자가 15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그 해병대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병대하고 살아가는데, 이 저희 방송이 외국 방송이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예비역 해병 전우들에게 덕담 한마디 들려주시죠. 네, 제가 외국에도 많이 나가봤는데, 외국에 나가서 이 대할 때 우리 해병대 전우회에 속해 있는 선후배들도 계시고, 전우회에 가입되지 않았지만 해병대 출신들은 정말 열심히 그 지역에서 이영만리 그 타국 땅에서 열심히 살면서 전부들 하나같이 그 살고 있는 수준이 거의 상류층에 이루고 있는 걸 볼 때에, 야, 우리 해병대들은 역시 강인해, 이런 걸 느끼고 돌아옵니다. 예. 그 해병대들은 그 강인한 정신으로 그 낯선 땅에서도 열심히 정말 했기 때문에 그러한 성과를 이루고 있고, 거기서도 해병대 출신끼리는 또 형제 이상으로 맞습니다. 그 사랑을 나누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고마웠고, 이런 모습을 제가 보고 돌아올 때 감명받습니다. 우리 그럴 때에 저는 돌아오면서 뭔 생각을 하느냐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저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우리 해병대 출신들이 정말 멋진가 보여줘야지, 이런 각오로 돌아옵니다. 예. 예. 참, 그, 총재님이 그 연세도 높으신 데인데 하시는 목소리라든가 제스처는 20대 현역 시절의 해병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총재님 요번에 그 우리나라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 이후에 네. 태극기 집회를 할 때 네. 그때마다 본부석에는 빨간 맹찰에 팔각모에 네. 위장복을 입은 해병대 선배들, 나이가 70, 80 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걸 보면서 해외 동포들은 정말 해병대의 긍지를 느끼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집회장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 혹시 무슨 뭐 후일담이라도 있었습니까? 그 말씀에 제가 약간 한 3분 정도 이렇게 간추려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이 탄핵 정국이 우리나라에 10월 달부터 불거졌습니다. 예. 그때는 야, 이건 정치적인 사안에 우리 해병대들이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하루하루 시를 흘리면서 이 언론들이 조작하고, 또 국회에서 말도 되지 않는 제명을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고, 이런 것을 알았을 때 정말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야, 국가 안보와 밀접되어 있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면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광화문에서 그때 막 열기를 돋고 있는 촛불기에 네. 3번을 참석해 봤습니다. 네. 촛불기에 나가서 느낀 것이, 대통령 탄핵하고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려있는
함수 관계를 볼 수가 있었고, 이 광화문의 이 표정은 이건 서울, 대한민국 서울이 아니라 평양에 내가 지금 와 있는 곳이구나 네, 네. 하는 느낌마저 들 정도로 소름 끼치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연맹의 임원들하고 회의를 할 때 이런 상황을 보고하고, 이걸 과연 우리가 가만히 방관할 수가 없으니 우리 태극기 들고 나가야 된다. 예. 그리고 이 나라 구해야 된다. 예. 이렇게 해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2016년도 12월 31일 날, 그날 토요일이죠. 대한문 앞에서 집회할 때에 해병대 전후 전국 총연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국선언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시국선언에는 현 이 사태는 정치적인 사안으로 볼 수가 없고, 대한민국 6.25 사변 이후에 최대의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 해병대들이 그냥 볼 수가 없어서 나와서 이제 정말 이 나라를 지키는데 우리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후로도 열심히 우리를 하게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분들이 뭐 실명을 제가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서도 이분들 중에 한 분이 우리 해병대 전후 전국 총연맹 한 임원을 불러가지고 하는 얘기가, 해병대들 앞으로 여기에 나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일방적인 통보였습니까? 네, 일방적인 사전에 통보였어요. 전혀 조율도 없었고요. 네. 아무런 사전에 연락도 없이 참 아닌 밤중에 홍두깨예요. 그걸 저한테 보고를 했을 때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조직의 수석부총재로 계신 이성근 수석부총재가 이제 올라가서, 연단에 올라가서 거기에 항의도 했습니다. 이거 당신들이 뭐 때문에 그러냐 하니까 그 얘기를 한 사람 답변이 이렇습니다. 해병대 전후의 중앙회에서 전화가 왔는데 해병대 여기에 참석시키지 말라고 하는 전화를 받았다. 그러기 때문에 한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올라가가지고, 이보세요, 이 조직을 이끌고 나오는 총재가 나라는 걸 대기하고 나하고 인사도 나눴기 때문에 알 텐데, 그렇다면 사전에 이러이러한 거 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해병대 전후회하고 우리 총연맹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조직으로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원인이 정말 애국심에서 동참하게 됐고, 또 여기에 나오는 많은 애국자들이 혹시라도 어떠한 사고가 나면 어떡할까 해서 그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질서 유지 차원에서 이토록 엄동설에 나와서 하는데 이게 뭔 말이냐 하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으면은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참 미처 저희가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할지 알았는데,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 집행위원장이라는 자는 뭐라고 했느냐면, 앞으로 이 집회의 모든 질서는 킬러부대 출신으로 하여금 한다 하는 공개석상에 발언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그 단상에서 마이크를 들고. 예. 그때에 우리 해병대들은 정말로 실망하고 확 뒤집어 싶지만 아니다. 우리가 애국하려고 나왔지 저놈을 보고 나온 건 아니지 않느냐. 예. 그렇다면 이 애국하는 일이 이것만은 아니야. 그래서 저는 뭐라고 했느냐면, 지금 태극기 물결은 서울에서는 정상에 올라와 있다. 촛불을 이미 짓눌렀다. 서울의 이 광경은 충분히 승리로 봐야 되는데, 예. 우리가 지방을 볼 때에는, 부산을 비롯한 각 지방에는 태극기에 대한 관념조차도 국민들이 못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지방으로 가야 된다 해서 태극기 행동본부라고 하는 이 조직을 조직해가지고 부산을 비롯해서 대구, 울산, 구미, 대전, 서울, 강원 이렇게 각 지방을 참 우리 태극기 들고 대한민국 구해자고 해병대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예. 예. 그 외국에서 그는 흡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들어가지고 그 자체가 해외에 있는 예비역 해외 동포들이
태극기 세력에 실망한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총재님 총재님을 아는 사람들이 과연 최병국 총재님이 어떤 분인가, 도대체 저분은 해병대 몇 기냐 네. 의문들이 많은데 간단하게 그 신상 소개를 네.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병 138기 해병대 출신입니다. 제가 해병대 전후에 몸담게 된 계기는 1998년도에 경찰에서 경감으로 정년퇴직을 예. 했습니다. 해서 이제 참 30년 이상을 경찰 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편히 좀 살려고 했었는데 예. 이 대전 지역에서 해병대 전후에 대전연합회라고 하는 이 조직을 만드는데 좀 같이 좀 해주세요. 해서 해병대 전후에 대전연합회 초대 연합회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예, 예. 그러면서 지금까지 18년 동안 대전연합회장을 하면서 예. 작년도에 이 해병대 전후 전국 총연맹을 창설을 해가지고 초대 총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이죠. 2015년. 2016년 예, 예. 15년도에 예, 설립하고. 법인을 내고 예. 그리고 초대 제가 초대 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재님 요번에 지금 현재 조국 대한민국은 이 대선 정국입니다. 이제 얼마 네. 후에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데 네. 무려 대통령 후보자가 15명이나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 예, 포스터가 10m 23cm더라고요. 이건 아마 세계적으로 그런 기록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 다 훌륭한 분들이고 모두 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최고 통치권자가 돼 보겠다는 후보들인데 그 특정 후보는 해병대 자기가 당선되면 해병대를 사군 개념으로 이렇게 시기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해병대는 1949년 4월 15일 날 진해 득산 비행장에서 36명의 소수 병력으로 창설돼 가지고 그렇죠. 정말 월남전이라든가 6.25라든가 오늘 날까지 조국 제1선 전방에서 나라를 지켰던 호국 군대에 있는데 불행하게도 1973년도에 사군 개념에서 육해공군 육해공 해병대 사군 개념에서 3군 개념으로 내려왔는데 네. 그 특정 후보는 그 다시 사군 개념으로 부활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들어봤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거기에 대한 이 답변에 앞서서 우리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지금 우리는 목전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 운명이 가름되는 선거라고 봐야 됩니다. 예. 즉 다시 말해서 이번 선거는 단순한 선거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이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존재하지 못하게 되느냐 이런 선거가 될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체제를 수호하려고 하는 세력과 예. 현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반체제 싸움입니다. 예. 딱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우리 체제를 수호하려고 하는 이 후보들이 엄청나게 지금 난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난립되어 있는데 다행히도 그 중에 한 분은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로 지키고 이끌어 나가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보여준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이분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대한민국에 3대 악이 있다. 이 악 중에 첫째는 종북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 예, 종북 세력. 네. 두 번째는 강성 귀족 노조를 없애야 된다. 세 번째는 장래의 미래를 대한민국 장래의 미래를 정말로 장담할 수 없게끔 만들고 있는 전교조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후보가 있는데 그 후보는 아울러서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사강들이 서로 어르렁대는 이런 형국의 나라 아닙니까?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길이
해병대, 이번에 해병대 특수 여단을 창설해서 3군 체제를 4군으로 만들어 가지고 해병대 사령관 사성장군을 시켜서 이렇게 해야만이 맞다, 이렇게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국민들이 참 박수를 치는가 하면 우리 해병대 전후 전국 총연맹뿐이 아니라 100만 예비역 해병대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난 주인가요?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우리 해병대 전후 전국 총연맹에서 네. 그러한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네네네. 우리 해병대가 순수한 안보단체요, 순수한 친목단체라고 하면은 그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거는 정치적인 색깔을 띠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해병대 전후 전국 총연맹이 지난 4월 13일 날 그 특정 후보 캠프에 가서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그 왜 했느냐? 그때 제가 선언문에서도 밝혔습니다만서도 이번 대한민국의 이 선거는 정상적인 나라가 정상적인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예, 풀이 없는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다. 예, 이 전쟁이 남과 북, 즉 좌익과 우익의 싸움이 예, 예. 전쟁 선거다. 예. 그러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후보를 우리는 지지해서 대통령을 만들어야 할 임무와 책무가 있다. 예. 그래서 지지하게 되는 것이다 하고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이건 정치적이 아니라 예, 예. 국가의 장래와 국가 안보를 위해서였습니다. 예. 선거가 아니고 전쟁이기 때문에 예, 일들이 예, 일어났다 예, 예. 되겠습니다. 네. 총재님, 끝으로 해외라든가 국내외 또는 이번에 선거에 임하는 전 유권자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 노해병으로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네, 우리나라 이번 선거 국민들뿐이 아니라 해외에 계신 우리 재교포는 어제 그러니까 4월 25일부터 이미 시작했습니다. 투표에 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각종 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는 언론 매체가 정확히 보도를 않기 때문에 혼선이 올지 모르지만 제가 분명히 얘기입니다만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로 지켜나갈 수 있는 후보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서도 3대학을 적결하고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이런 후보가 참 다행히 있습니다. 예, 예. 있기 때문에 해외 동포 여러분, 특히 해외에 계신 우리 15만 해병대 예비역들은 똘똘 뭉쳐서 정말로 대한민국 지킬 수 있는 이런 후보한테 표를 던져주셔야 이 여러분의 조국은 제대로 굴러가게 되어 있다는 걸 간곡히 제가 호소드립니다. 예. 총재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총재님께서 정말 눈물로 호소하는 그 애국심에 해국 동포들은 아마 존경을 해 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백수희창은 오늘 조국 대한민국 대전에 위치하고 있는 대한민국 해병대 전국 총연합회 최병국 총재님과의 대화를 나누어 봤습니다. 백수희창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풍전등화 같은 위기소에 감돌고 있고 누구나 다 해병대 정신을 발휘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우리가 원하는 세계 1등 국가가 되기를 다같이 기원합니다. 이상 백수희창 이백수였습니다.